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을 공식에 넣지 않고 종합적으로 정성평가에서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필요하면 면접까지 본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아무나 막 뽑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합격자 성적이 어떤지, 경쟁률은 어떤지, 충원율, 그러니까 도망가는 학생들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수능 최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어떤 대학은 그냥 면접 없이 서류를 딱 보고 혹은 서류 면접을 다 보고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대학이 있고요. 어떤 대학은 1단계로 면접 볼 인원을 선발한 다음에 그 아이들만 면접을 딱 봐서 단계별 전형을 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대학은 3배수, 어떤 대학은 5배수까지 뽑는 통과 배수가 다르고요. 현재 고3은 자소서가 있는 대학이 있고 없는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소서가 아예 폐지되기 때문에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면접이 있다 없다. 그리고 면접 시기가 수능 전이냐 수능 후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제가 수시에 합격을 하면 정시 지원 기회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 있는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제가 찍은 게 다 맞았어요. 저 수능 만점이에요. 그런데 면접을 다 봤어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수능 최저 맞추고 면접도 돼서 합격이 돼버리면 저는 수능 만점이기 때문에 의대도 갈 수 있는데 수시에는 내가 의대 갈 성적이 안 되니까 포기했다면 저는 수시 합격한 대학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수능에서 어느 정도 수시로 가는 것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친구라면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는 대학을 지원했을 때 수능을 내가 만점 맞았다면 면접 안 가버리면 수시 탈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좋은 점수 정시를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면접 시기가 어디냐에 따라서 입시 전략의 다양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다 수능 뒤에 면접 있는 대학을 많이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수능에 자신이 없어. 수능 최저만 맞춘다는 땡큐야. 그런 학생들은 역으로 수능 전에 있는 면접 대학을 지원하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효과를 반사적으로 얻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학별로 좀 보면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올해 얼마 전까지는 서류와 면접을 다 봐서 합격자를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지원자 모두 면접을 봤는데 에너지가 너무 컸던 모양이죠. 2024년 내년 고2부터는 서류로 3배수 뽑고 면접을 서류 점수 70에 면접 30 반영하는 단계별 전형으로 바뀌었어요. 자, 근데 똑같이 서울대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 해서 그 교장선생님 추천서가 있는 아이들만 지원하는 전형이 있고요. 일반 전형은 추천서가 없어도 지원하는 전형이거든요. 여기는 그 대신 수능 최저가 없어요. 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대학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다른 유형의 전형을 운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연대도 지금 보시면 2가지 전형이 있고요. 고대도 3가지 전형이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각 전형마다 면접 점수의 반영 비율과 면접 방법이 좀 다를 수 있고요. 내신은 정성평가한다고 했으니까요. 수능 최저 조건도 다를 수 있음을 판단하셔서 우리 아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좀 특이한 부분은 중앙대가 전통적으로 2가지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했어요. 하나가 다빈치 전형, 하나가 탐구형 전형. 그래서 2개 전형 운영했는데 다빈치 전형은 그러니까 다방면에 고루고루 잘하는 인재를 뽑는 전형이고요. 탐구형 전형은 내가 지원한 그 전공과 관련돼서 특별한 에너지가 많은 학생을 뽑는 전형이에요. 근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런 거지만 실질적인 대학의 관점은 보통 이제 각 고등학교의 전교 1등은 그냥 알아서 선생님들이 걔를 챙겨주죠. 그러니까 성적도 좋고요. 학생부도 빵빵해요. 자, 이런 학생들은 다방면의 모든 내용이 좋으니까 다빈치 전형으로 원서를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특목고 다니는 애는 아무래도 성적이 일반고 아이들과 비교할 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특목고라는 게 특수 목적고니까 과학고는 과학에 대한 어떤 에너지가 있는 아이들이고요. 외고는 외국어에 대한 에너지가 있는 아이들이고요. 국제고는 국제적 역량과 관련 에너지가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탐구형 인재는
특목고 아이들이 지원하는데 조금 더 전형 설계가 그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 고구려고등학교 전교 1등이에요. 그러면 그 학교의 관점으로 우수한 인재지만 전국 단위 비교해서 우수한 인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다빈치형 인재, 일반고 다니는 아이들 중에 우수한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 전형에는 면접으로 확인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신에 어떤 특정 영역에 재능이 있는 아이를 뽑는 전형에서는 그냥 서류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은데 그 중대 전형의 이름이 내년부터 CAU 중앙 뭐 대학교의 약자겠죠. 융합형 인재, 탐구형 인재로 이름이 좀 바뀝니다. 이런 것들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슷하게 시립대도 종합 1, 종합 2로 운영되는데 종합 1은 아무래도 성적과 다양한 방면의 어떤 재능이 있는 학생, 종합 2는 서류 100으로 봐서 서류 특정 영역에 강점이 있는 학생을 뽑는 전형,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드려 보고요. 숙명여대도 똑같은 종합이지만 면접형, 서류형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런 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면접형 있는 데에서 면접으로 당락이 바뀔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거기에와 관련돼서 서울시립대가 재미있는 자료를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면 2019, 20, 21, 22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아이들 비교해 보니 서류의 1배수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이 최종 합격한 게 59%, 서류에서는 그러니까 10명 뽑는데 10등 안에 못 들고 20등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이었는데 면접으로 극복해서 합격한 아이들이 대략 한 40%. 그러니까 꽤 많은 아이들이 면접에서 서류 평가 점수를 뒤엎은 경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본다면 서류가 뭐 3배수 또는 5배수가 있는 학교도 있어. 뭐 성대 7배수까지 뽑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이 서연고로 많이 빠져나간다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배수가 높은데 일단 지원해서 7배수 안에 들어가서 면접으로 나의 능력 순위를 극복한 다음에 추가 합격의 기회를 노린다라는 전략으로 학종을 지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좀 참조하신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서류 면접으로 어떤 걸 평가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대학이 평가한 게 뭐냐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라고 과거에는 얘기했어요. 근데 올 2월 달에 여기 있는 5개 대학이 새롭게 이 기준을 바꿔서 앞으로 학생부 조건합전에서 아이들 선발할 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의 관점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복잡하게 얘기하면 좀 어렵고요. 그 학생의 학업 능력이 대학에 왔을 때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싶고요. 두 번째, 이 친구가 고등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지원한 전공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내가 궁금한 그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판단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기 혼자 잘나서 열심히 사는 학생인지 혹은 누군가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서류와 면접에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하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역량이라는 단어로 모든 평가 지표를 통합했어요. 그럼 과연 역량이 뭐냐? 역량은 지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과 스킬과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을 역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영어 단어 많이 알아요. 영어 문법 많이 알아요. 그래서 영어 시험 잘 봐요. 그건 학업 역량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네가 영문과 또는 영어를 많이 활용하는 뭐 영어 교육과라든지 혹은 뭐 국제경영학과 이런 데를 지원할 때 나의 영어 역량은 네가 외국인과 만났을 때
네가 갖고 있는 영어 지식을 활용해서 그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스킬을 갖고 있고 타인에 대해서 다가가서 그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영어를 활용해서 타인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그와 어떤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수준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 역량이라는 게 성적만 좋은 게 아니라 성적도 좋지만 학업에 대한 태도도 좋고 내가 궁금한 걸 스스로 확인하고 알아낼 수 있는 탐구 능력까지 갖춘 것을 역량이라고 본다 이런 거죠. 진로와 관련된 성적이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과목을 직접 찾아 듣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나의 전공과 관련된 경험을 해본 학생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와 면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공에 와서 공부를 잘하고 사회로 나아가서 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아이를 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역량을 키워오세요 라고 대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서울대가 그런 의미로 이런 것들을 한번 발표했어요. 이건 뭐냐면 인문 계열에 합격한 어떤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스스로 쓴 내용인데요. 자유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에서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을 읽고 자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공동교육과정, 이건 뭐냐면 우리 학교에 과목 개설이 안 돼 있어서 다른 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찾아간 거예요. 과제 연구 수업을 듣기 위해서 다른 학교의 공동교육과정을 찾아가서 인간의 자유와 실존 문제를 나보다 먼저 깊이 탐구한 실존주의 사상가의 생각들과 개념, 이념들을 내 스스로 정리하는 보고서를 작성도 해봤고 자유를 근본으로 하는 현실 정치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를 쓰면서 과연 지금의 선거제도가 국민의 자유를 표현하는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고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와 사회운동에 대해서 조사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자유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정도 활동을 혹은 이런 역량을 갖고 있는 저 서울대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어플라이 했고 너라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 라고 합격시켜 준 거죠. 자, 이런 관점이 역량이고요.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서울대가 바라는 이런 모습까지 갖추어야 하는 건 아니겠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서울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이 정도의 역량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3,6대를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 인서울에 있는 조금 더 높은 대학을 지원하려 해요. 예를 들면 명지대를 지원하려 해요. 그러면 지금 들으시는 어머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명지대 입학사정관님들이 서울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의 학생부를 많이 본 적이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그 대학의 수준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한 발 더 나은 학생부, 한 발 더 나은 학생부 관리가 필요한 거지 모든 아이들이 다 서울대 수준의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 저는 저런 활동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부 관리를 포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또래 비슷한 아이들보다 조금 나은, 조금 더 깊이 있는 활동을 학교에서 한다면 학생부의 경쟁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 교육을 들으신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꼭 기억하시고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난 안 돼 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나의 관심사를 깊이 있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학종을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려봅니다.